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제가 우는 포인트가 조금은 남들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슬퍼? 이게 왜 눈물이 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제 마음을 정말 아주 깊은 곳부터 울렸던 광고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Like a Girl, 여자 아이처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광고죠.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PD님을 몰래카메라를 하나 했어요. 몰래카메라를 해서 PD님한테 피디님 한번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달리는 척을 해보세요. 주문을 했는데 그 영상 먼저 잠깐 보시죠. 피디님, 네. 그 여자아이처럼 네. 한번 달리는 척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뛰는 모습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런. 이 그렇죠. 광고 캠페인을 아직 안 안 보셨구나. 봤구나. 네. 저런. 저도 이제 이 광고를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이런 촬영장에서 어떤 여자 감독이 여러 명의 일반인들에게 한번 여자아이처럼 뛰어보세요. 또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싸워보세요. 여자아이처럼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PD님처럼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PD님처럼 뭐 막 이렇게 달린다거나 공도 이렇게 한다거나 싸울 때도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좀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실제로 이 어린 소녀들 10살에서 한 12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이제 그 같은 자리에 데려다 놓고 너희 한번 여자아이처럼 뛰어볼래? 여자아이처럼 공을 던져볼래? 여자아이처럼 한번 싸워볼래? 했더니 제가 거기서 진짜 좀 눈물이 터졌어요. 지금도 좀 말하면서 울컥하는데 애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고 진짜 막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리고 있는 힘껏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아이처럼 하라고 했더니. 저도 그래가지고 진짜 예. 울컥했었는데. 저 진짜 거기서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열심히 막 건 속력을 다해서 뛰는 아이에게 너 여자아이처럼 달려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던 것 같아? 했더니 그 아이가 너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빠르게 달려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안 웁니까? 진짜 저 맞아요. 지금 막 목이 메이는데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뭐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일 때 쟤 뭐 기집애 같아 뭐 야 무슨 뭐 너 여자하게 왜 이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물론 많이들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그 내포된 의미가 칭찬이나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여자아이처럼이라는 이 말에 약간 모욕적이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조금 나약하고 우스꽝스럽고 힘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저도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남자들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자기 자녀에게조차도 친구 누구에게든 좀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 야 너 여자인 척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많이 저도 보고 듣고 자랐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TV나 영화, 뭐 드라마, 심지어 광고 뭐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이 끝나고 이 감독이 막 여자처럼 이렇게 했던 그 흉내를 냈던 소년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 아까 여자처럼 뛰어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네 여동생을 모욕한 거니? 그랬더니 얘가 되게 당황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여자아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건 맞는데 제 여동생한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정말 좀 뭐랄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일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하면은 다들 그 사람들한테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쓰는 게 결국은 그 화살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P&G가 좀 또 한 여자아이에게 물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게 너 like a girl, 그러니까 여자아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으로 들리니? 아니면 나쁜 표현처럼 들리니? 하니까 아이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들려요. 마치 누군가를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P&G가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들의 자존감, 자신감이 특히나 사춘기 시절에 급락을 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되게 내 자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쌓는 그런 시기인데 만약 그런 시기에 야, 너 여자아이처럼 뭐 어때? 뭐 여자아이처럼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과연 이 소녀들이 그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과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소녀인 자신에게 여자아이처럼이라는 말을 아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면 난 소녀인데 아 여자랑 그런 존재인가? 라고 잘못되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P&G가 이걸 바꿔보자. 이걸 우리가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이 Like a Girl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Like a Girl 캠페인 그 초반에 이렇게 뛰는 거 할 때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진짜 막 육상 선수처럼 막 이렇게 그렇죠. 멋있게 뛰지 네.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약간 막 가슴도 나오고 이러면은 약간 위축되고 놀림받고 그렇죠. 이러니까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 더 뭔가 이렇게 좀 위축돼서 달리다 보면은 약간 이상한 포음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광고를 보고서 와 진짜 한 대 맞았다. 정말 저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이런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인식들이 있었더라면 나는 좀 더 운동도 좋아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더 들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했을 거.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좀 성인 여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소녀들에게 너 여자아이처럼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과연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라고 이제 성인 여성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당연히 자신감을 좀 떨어뜨릴 것 같다. 이 여자아이처럼이라는 표현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가 뭔가 난 약하구나. 뭔가 나는 조금 우스꽝스럽고 강하거나 훌륭하지 않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어린 소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너답게 하라고 하고 싶다. 여자아이처럼답게 뭐 여자아이답게가 아니라 너답게 하고 싶다. 누군가가 만약에 너를 향해서 야, 너 여자아이처럼 왜 그래? 뭐 기집애처럼 왜 그래?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너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너희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한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여자처럼 달리고 여자처럼 싸우고 여자처럼 수영을 해요. 왜냐면 난 여자니까요. 그거는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일이 아니라 좀 내 방식대로 그냥 할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광고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다시 그 처음에 그 약간 몰래카메라 같이 뭐 여자처럼 뛰어보세요 했을 때 막 이렇게 뛰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성인 여성을 데려다가 다시 여자아이처럼 뛰어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뛸 건가요?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또 거기서 2차 울컥 네, 저 자신처럼 뛸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막 뭔가 뜨거운 피가 약간 솟구치면서 저는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P&G의 여성용품 브랜드 오레이즈라는 브랜드가 이제 진행을 한 캠페인인데 외국 영화 같은 걸 예전 외국 영화 요즘은 진짜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외국 그 영화에서는 근데 뭐 너 like a girl 하면서 뭐 여자애처럼 너 왜 그래 이렇게 특히 남자를 조롱할 때 너 여자애처럼 왜 그래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 아주 안 좋고 부정적인 인식을 정말 획기적으로 깬 듯한 맞아요. 그런 캠페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캠페인이 진짜 제 마음을 울렸던 걸 이제 좀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은 것을 넘어서 이 캠페인은 저는 전체 인구를 대변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이게 너답게. 맞아요. 결국 메시지는 뭐 라이커 걸이 캠페인이지만 이 메시지는 결코 뭐 여자가 더 우월해, 여자가 더 훌륭해 이게 아니라 그냥 너답게 여자면 뭐 여자 소녀답게 하되 그게 너답게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결코 약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또 누구에게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 너 기집애처럼 왜 이래 이게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남자애답지 않게 그렇죠. 왜 울어. 맞아요. 이런 뭐 그런 거. 것도 있고 여자애가 뭐 어떤 아이들이 뭘 칠칠치 못하게 뭐 흘리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못했을 때 야 너 뭐 심아처럼 왜 그래 그것도 살짝 부정적 의미인 거예요. 너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그런 단어에 대한 생각을 했고 아 이 캠페인은 정말 나답게 나 자신답게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나다움을 온전하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따뜻함을 거의 처음으로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 제가 눈물이 났었던 이유는 이게 좀 더 컸던 이유인데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광고에서 여자아이처럼이라는 그 뉘앙스에 다소 부정적이고 좀 어떤 안 좋은 그런 뉘앙스를 저 또한 한때는 깊숙이 생각해보지 못했고 캐치하지 못했던. 네. 너무 책임감 없게 좀 단편적으로 썼던 시절이 분명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일종의 혐오적 표현이고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직업상 글과 말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어휘라든지 표현 하나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그래도 좀 갖고 네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 책임감도 좀 갖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정말 뼈저린 후회. 죄의식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의 어린 소녀들 우리 후배들 뭐 그리고 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자 아이처럼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부끄럽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답게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네네. 그 결연한 의지에서 나오는 너무 거창한가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저도 뭐 꼭 이 라이커걸 광고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워낙 젠더 이퀄리티를 강조하는 캠페인들이 나올 때 진짜 많이 반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서 그쵸. 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운 광고도 많이 저도 맞습니다. 만들었었고 네, 저도 맞습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캠페인이 나오면서 더 많이 반성을 하고 배우고 네.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2014년도에 나온 P&G 오레이지의 라이커 걸 캠페인은 MSL 그룹과 레오버넷 토론토가 이제 대행을 한 작품이에요. MSL 그룹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커뮤니케이션 뭐 그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약간 PR 쪽 전문하는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캠페인은 정말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했고 2015년도에 칸나이언즈 PR 부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제가 또 피디님 인터뷰를 잠깐 탈 건데 뭐라고 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밤마다 같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배님 말씀 들어보고 나서 동생이 뛰는 포즈를 봤는데 저처럼 절대 안 뛰거든요. 절대 이렇게 방금 안 소름 네. 끼쳤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나도 모르게 이게 있구나. 맞아요. 그걸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절대로 비하적인 의도나 그런 걸 갖고 한 건 아니었다. 너무 그냥 그렇죠. 그 일반적인 그 행동이에요. 옛날 맞아요. 2차 성징 왔을 때 그 같은 음. 한국 여자분들이 이렇게 뛰던 모습이 좀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절대 약간 변명 인터뷰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자아이처럼이라는 해명 말을 인터뷰.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일단 여자아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바뀌어야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이제 개인 그걸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냥 자기 자신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그냥 그 수식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자애처럼 뛰어봐, 남자애처럼 해봐 맞아요. 이런 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광고는 이거는 제가 말하면서 또 울 수도 있는데 한번 진짜 울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광고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광고고 이 광고 설명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몇 해 전에 오리콤의 이주영 CD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정말 너무나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해서 재밌게 인터뷰를 마치고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CD님이 만드신 광고 빼고 인생 광고가 무엇인가요? 한 편만 꼽으라면.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알려주신 광고예요. 아주 오래된 광고고 제가 어제 진짜 몇 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서칭을 했어요. 네네.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일단 일본 광고고 1990년대 광고인 거는 아는데 자료가 별로 없었겠어요. 예, 일본어로 돼 있다 보니까 구글링으로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했는데 제가 정확히 몇 년도 광고인지 그걸 모르고 또 어디 회사가 만들었는지. 대행을 했는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광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혹시 이 광고 캠페인 이름과 몇 년도인지를 어떤 대행사가 했는지 아시는 분은 그 제 메일 주소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로 메일을 꼭 부탁드려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제 인생 광고. 예. 이주영 CD님께 연락을 그런 한번 방법이. 해보시면. 근데 네, 한번 그래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니 워커 블랙라벨의 일본 광고입니다. 아주 짧아요. 30초 광고인데 일단 광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한 위스키바에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자기 본인 친구가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좀 추레한 어떤 여성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두 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남자가 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돈을 여자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 앉아있던 친구가 딱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야, 너 속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앉았는데 너 그 여자가 뭐 자기 애가 아픈데 병원비 없다면서 너한테 돈 뜯어갔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아픈 애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후에 순간에 눈물이 터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인자한 웃음을 딱 지어요. 그러면서 다행이다. 아픈 아이가 없어서. 이거는 진짜 말할 때마다 저도 약간 눈물이 나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 같은 이런 미생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아니 뭐가 다행이라는 거지? 저 같으면 약간 좀 뭐랄까 저 같으면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했는데 그게 사기라거나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분노, 화, 세상에 대한 불신, 막 원망 이런 게 폭발하면서 막 쌍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뭐 그런 쓰레기가 다 있어. 어떻게 애를 들먹이면서 막 이렇게 진짜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충격이었어. 근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네. 진작에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들이 뭐 기부를 한다거나 누구 도울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배신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고 저도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엄청 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제가 조금 불쌍한 걸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저도 몇 번 겪었는데 불쌍한 걸 못 봐서 나도 힘들지만 뭔가 내 걸 쪼개서 누굴 도와줬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사기인 거를 알았을 때 제가 막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정말 환멸 그런 게 느껴지면서 와 인간 절대 안 믿어. 약간 그런 게 생겼던 적이 있는데 이 아저씨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마음이지? 어떻게 살면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큰 충격과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아까 그 언성이오로 그것처럼 좀 이것도 비슷해요. 결이 뭐냐면 뭐 남이 어떻게 되건 뭐 세상이 뭐 어떻건 그런 걸 떠나서 뭐 자기 마음이 좋은 걸로 되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내가 정말 마음이 부자라는 네. 게 딱 맞는. 네, 이 세상에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울컥울컥해요. 이 광고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제가 이 광고를 좋아하는 이유라면 두 번째 광고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광고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타겟하는 그 소비자 그룹을 되게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랜드 담당자들 또 광고 하셔서 알겠지만 가장 원하는 게 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아주 돈독하고 긍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아주 멋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그 중에 최고봉이 브랜드에 대한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를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이거 괜찮네 또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브랜드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든 브랜드라면 난 믿을 수 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어른이고 싶어. 근데 그 어른이 즐기는 게 조니워커 블랙 라벨이라면 그 광고를 보시고서 조니워커 블랙을 사신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안 사긴 했지만 되게 브랜드 호감도와 이미지가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진짜로 위스키에 대한. 그래서 원래 고급 위스키 광고들은 뭐 깊은 맛,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무슨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브랜드의 뭐 품질이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만드는 위스키 브랜드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물론 그 뭐랄까 아주 순진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순진해요. 단순해요. 네, 결국 이미지 장사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로 이 광고를 본 후에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저에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럭셔리 브랜드에 또 그 타겟군이 조금 더 약간 나이대가 좀 있다라고 그쵸. 할 경우에 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관련된 가치를 많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위스키 광고에서 그러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고 그쵸. 되게 오래된 광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할 정도면 조금 앞서 나갔다라는 정말. 생각도 네. 조금은 네.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광고가 왜 이렇게까지 좋을까를 저도 되게 깊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 광고는 진짜 이상한 마음을 건드려요. 뭐냐면 당연히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광고들이 많은데 그 광고들은 대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케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약간 이런 수준의 것들이었다면 이 광고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내 뒤통수를 어떻게 보면 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큰 마음으로 진짜 정말 바다와 같이 큰 마음으로 그래 내가 뭐 돈은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애가 아프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걸 제시해준 스토리텔링이 과연 있었나 그 전에?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또 깊숙이 빠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좀 너무 미치게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소개했던 타이생명보험 광고랑 연결이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애가 아프지 않으면 됐지 했는데 갑자기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애가 수술을 다 끝내고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 이거 되게 타이생명보험식의 광고 아닐까. 네. 그런 진짜. 상상을 잠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원래도 광고 크리에이티비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광고를 만나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게 비단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 정말 짧은 시간에 인생의 진수를 좀 알려주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좀 얻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숨어 있습니다. 맞아. 이건 진짜 저도 어제 너무너무 크게 충격을 받던 얘기인데 그 전에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일본어 번역기 돌려가지고 구글링을 몇 시간을 했어요.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근데 한 일본 블로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그 글을 보면서 제가 팝팝으로 돌리다가 너무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실화 기반이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골프 선수 중에 로버트 드 빈센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예전에 한 골프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시고 상금으로 수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받은 수표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줬대요. 근데 이제 그걸 골프 관계자가 그걸 보고 다음날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가지고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주차장에서 어떤 웬 여자한테 뭐 줬다고 하던데 그 여자 결혼도 안 했다. 애도 당연히 없다. 속으신 거다. 그랬더니 와 그분이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아픈 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묻더니 네 그러니까 와 이건 정말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화라고 하니까 더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솔직히 저도 이 실화라는 걸 알기 전에는 솔직히 너무 판타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화 기반이라는 걸 보고 세상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조금 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로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게끔 영감을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뮤즈 분들께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항상 광고계를 취재하면서 제가 이 산업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항상 만나는 선아님을 비롯해서 만나는 모든 광고 관계자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크리에이티비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그걸 활용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이 누군가는 뭐 브랜드와 결합돼 있어서 상업적인 광고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에 진화되는 광고 시장을 보면 정말 훌륭한 크리에이티비티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광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정말 예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뭐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광고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광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